오늘은 사상에 있는 손명수 세무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 위치는 사상구청 앞이고요. 주차는 형님 말로는 여기 사상구청 안에다가 대라고 합니다. 주차가 공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라고 해서 됐고, 또 형님이 세무사 수습이랑 사무실 수습을 둘 다 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북부산 세무서 근처라서 여기 회계 사무실이 아주 많습니다. 위치는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2층에 있고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 사상에 있는 손명수 세무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세무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명수 세무사입니다. 저는 그 사상구에 위치하고 있고 북부산 세무서 국선 대리인 그리고 강서구 마을 세무사를 역임하고 있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안녕하십니까. 네. 어쨌든 활동력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 수습도 하고 그리고 근무 세무사로도 1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둘 다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 수습만 했기 때문에 근무 세무사로서의 뭐 고충이나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둘 다 해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 뭐 이런 부분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무서 수습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때 저도 많은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추천받아서 그냥 해보자는 마음으로 들어갔었죠. 아무 생각 없이 저처럼 그냥 했었네요. 그러다가 세무서 수습이 끝난 후 보통 개업을 하는데 왜 개업을 안 하셨나요? 제가 딱 30에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사회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근무세무사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사회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아마 더 이상 해볼 일도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사회생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요. 자, 그래서 세무사 수습 후 근무세무사 일자리 구하기가 쉬웠나요? 보통 세무사 수습을 한 사람을 근무세무사로 잘 안 뽑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전혀 다룰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무세무사를 뽑으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세무사를 원하지 일도 모르는 세무사를 사실 잘 쓰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운 좋게 근무세무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보통 또 근무세무사는 아름아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구하기 때문에 잘 없었는데 운 좋게 정말 우연히 구해졌죠. 그냥 정말 우연히. 예, 저도 근무세무사 안 구했으면 바로 개업했어요. 그러면 세무사 수습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무세무사로서의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초반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사수 세무사도 없었기 때문에 위에 없어서 네, 혼자서 일을 배워야 했고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많이 좀 배웠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회계사무실 직원들이 세무사가 딱 갔을 때 좀 무시하고 깔보고 좀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관계는 또 어땠었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무사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뻗대고 이러면 당연히 안 가르쳐주고 모르는 거니까 낮은 자세로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다 잘 가르쳐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례지만 급여는 어떻게 됐을까요? 급여는 저희 대표님이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한 3천 후반 정도로 제가 받았습니다. 꽤 많이 받았네요. 그렇죠. 대표님 좋으셨던 분입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둘 다 했는데 어떤 걸 추천드리나요? 만약에 내가 꼭 한 개만 할 수 있다. 세무서 수습만 할 수 있냐?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 수습만 할 수 있냐? 그러면 어떤 걸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전 당연히 세무서 수습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요? 왜냐하면 세무사를 이제 하게 되면 평생 신고서는 만든 업무를 할 텐데 그 신고서가 세무서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는 그때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거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둘 다 했는데 장단점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세무서 수습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우리가 평생 해보지 않은 일들을 배울 수 있고 공무원분들한테. 근데 이제 업무는 당연히 모르는데 상담 스킬이 엄청납니다. 맞지. 네, 그리고 단점은 무보수라는 거. 무보수. 그리고 이제 근무세무사를 했을 때는 장점은 당연히 일을 엄청 배웁니다. 근데 단점은 새벽까지 일한다는 거. 그렇지. 그리고 그 새벽까지 일해도 그 번 돈이 다 내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근무세무사를 할 때 대표 세무사님이 버는 거 보니까 사실 1년을 넘기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남자들은 특히나 개업을 그렇죠. 개업을 생각을 하고. 맞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근무세무사를 할 거라고 하면 어떤 사무실을 가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무조건 규모 크고 근무세무사가 2명 이상인 거. 혼자 말고? 그렇지. 독점해야죠. 왜냐하면 혼자 하면 일이 너무 많아. 아, 대표 세무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내가 다 하고 그리고 중간 결제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내 업체도 챙겨야 되고 하면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과부하가 돼서 빨리 떠나고 싶지. 그러면 사무실을 구할 때는 일단 규모가 큰 법인들 위주로 구하고 또 근무세무사가 몇 명 있는 곳을 해야지만 일도 좀 덜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곳을 찾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기장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많이 하는 곳을 찾는 게 재산이나 조사? 맞습니다. 그렇지. 재산이나 조사는 나와서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수습할 때 유일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하는 세무 사무실을 찾아가는 게 제가 봤을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수습과 세무사 사무실 수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사님께서 수험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저도 수험 생활을 적게 한 편이 아니라서 30에 합격했는데 그때 참 멘탈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데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들하고 경쟁이 아니라 우리가 페널티킥을 찬다고 했을 때 저는 무조건 오른쪽 구석으로만 찰 수 있는 연습만 했던 거예요. 그러면 키퍼가 와서 막으면 다음번에 한번 더 하는 거. 떨어졌구나. 들어가면 합격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치. 오른쪽으로 찰 수 있게만 연습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다 하고 계시겠지만 멘탈적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했을 때 자기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 정도 멘탈만 챙겨주시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가지 더 말하면 성대모 싫어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말하면 방금 딱 좋았는데. 예. 수험장에 가서 시험장. 시험장에 가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엄청 많이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까지 했냐면 내가 책상에 앉아있고 앞 사람이 수험지를 넘겨줘서 내가 받았을 때부터 이미지 상상을 계속했어요. 저 이거 유튜브에 올린 적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자리까지 앉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지 트레이닝. 그래서 1번 문제가 어려웠을 때 쉬웠을 때 그런 상상 엄청 많이 해요. 그게 또 실전 연습입니다. 우리가 실전 연습에 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도 실전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미지 트레이닝도 또 좋은 하나의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또 손명수 세무사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고 또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